하프탈레에서 엘라로 향합니다. 판다라웰라를 지납니다. 하프탈레에서 엘라까지는 약 25km,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엘라에 도착했습니다. 엘라에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여듭니다. 이곳에 리틀 아담스 피크, 엘라록, 아름다운 철교, 나인아치 브릿지가 있습니다. 엘라록과 리틀 아담스 피크를 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가 다양하고 식당과 숙소가 많아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들려야 할 곳으로 통하죠. 이곳에서 1박을 하지 않는 것이 몹시 아쉬웠습니다. 다시 스리랑카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이틀 이상 머물고 싶은 곳이 있는데 엘라도 그 중 하나입니다. 앞에 보이는 산이 엘라록인 듯 합니다. 엘라는 그냥 지나치지만 라바나 폭포는 잠시 들렀다 합니다. 라바나 폭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적당히 주차를 하고 폭포로 향합니다. 폭포의 규모가 상당하군요. 폭포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폭포에 몸을 담그고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당장 물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을 애써 억눌러 봅니다. 점심 먹을 곳을 찾다가 이 식당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면을 끓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협상이 잘 되어 음식 몇 가지를 주문하고 주방을 빌려 라면을 끓일 수 있었습니다. 담가온 김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골로 향합니다. 지도에는 갈래 또는 골래로 표시되어 있지만 현지인들은 골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속도로는 중국이 1:1로 사업의 일환으로 투자하여 건설했다고 합니다. 웃기는 것은 휴게소가 없어 이렇게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쉬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고속도로 주변으로 끝없는 평원이 펼쳐집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 섬나라가 이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2000m 이상의 고원지대와 밀림처럼 드넓은 평원,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을 가진 스리랑카를 다시 보게 되었죠.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골 시내로 진입합니다. 바다 내음이 물씬 풍겨옵니다. 이곳이 중심가인 모양입니다. 점찍 얻은 숙소를 보러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은 듯 보였지만 옆에서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소음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들른 곳은 쇼레이 빌라. 들어서자마자 건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영장도 있군요. 가장 마음에 든 것은 이 거실입니다. 해변이 아닌 것이 아쉽긴 했지만 건물의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수영은 하지 못했죠. 2층에는 5개의 방이 있는데 우리 일행이 3개를 쓰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손님이 오지 않아 나머지 2개의 방이 비었죠.
숙박비는 조식 포함 총 11만원 정도. 해변이 아니라서 좀 싼 듯합니다. 방을 구했으니 저녁 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콜포트를 보기 위해 보루에 올랐으나 너무 어두워서 내일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카메라에는 더 어둡게 나타났죠. 골은 16세기 이후 유럽의 건축 양식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저녁을 먹을 장소로 중국 식당을 골랐죠. 식당 이름은 깃뿌리자 2개가 있는 싸니 히입니다. 약간 짠맛과 짜장면이나 짬뽕이 없는 것만 빼면 한국의 중국 식당과 큰 차이가 없었죠.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인들이 결코 짜게 먹는 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고색창연한 항구 도시의 골목길을 걸어봅니다. 골목의 건축물들이 매우 운치가 있습니다. 건축 시기를 표시해놓은 건물도 꽤 눈에 띄는데 상당수가 17세기에서 19세기에 지어졌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해변의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